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주인공이자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변호를 맡고 있는 남상권 변호사가 1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명태균 황금폰 속에 국힘당 전현직 의원 140명이 저장됐다는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국힘당은 명태균 특검법에도 거품을 물고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명태균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을 고소했고 명태균도 이에 반발하며 누구 덕에 서울시장, 대구시장에 앉은 자들이 면회는 못 올 망정 내가 구속되니 날 구속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오세훈 씨, 홍준표 씨가 먼저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서 고소한 것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 명태균 특검과 관련해서도 예. 억울함을 풀려고 하면 이분들은 예. 얼씨구나 하고 명태균 특검에 찬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예. 명태균 수사가 지연되어 질서를 흔들면 그건 검찰 책임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고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날 끼워 넣어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든 말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상관없으니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입장을 내놓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마 명태균 특검에 찬성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싶네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바른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다른 소리인지, 비꼬는 소리인지, 자신이 있다는 건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는 오세훈 씨, 홍준표 씨가 먼저 억울하다고 고소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명태균 특검과 관련해서 억울함을 풀려고 하면 이분들은 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 시장과 홍 시장의 태도를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근대 황금폰 포렌식을 하니까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는 폭탄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황금폰 포렌식을 하니까 네.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은 정치인이라 하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언론 보도를 타지 않았던 또 새로운 정치인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 휴대전화에 예. 저장된 전 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습니다. 전 현직 토탈에서 140명이 넘는다고요? 예. 특히 이번에 국민의힘 네. 국회의원 중에 이름이 생소할 겁니다. 이다리 씨, 예. 박상훈 국회의원하고 예. 카카오톡 주고받은 내용도 나오고. 박상 누구요? 박상응. 아, 예, 박상웅. 네, 국회의원하고 예. 카카오톡 주고받은 내용도 나오고. 예.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의힘 정치인이 관계를 맺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그거는 조만간 네. 카카오톡 관련해가지고 네. 아마 수사 보고서가 작성될 것입니다. 아, 그때, 검찰에서 예, 그때 아마 넣을 것 같고, 일명 이렇게 되면 명태균 사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명태균 사단 감별법도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감별법이 있다고요? 예, 감별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고요. 예. 이번에 명태균 특검에 찬성하는지 네. 반대하는지 네. 기자들이 국민의힘 의원실 찾아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에 예. 반대하거나 대답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네. 그자들이 명태균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속칭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예,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명단을 예. 알려주면 예. 명태균 씨가 그자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명태균 씨가 변호사님한테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요? 국민의힘은 명태균을 사기꾼, 예. 여론조사 조작법, 예. 그다음에 63빌딩 지을 때 벽돌공일 뿐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회 정화 차원에서 이런 명태균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특검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남 변호사는 명태균의 황금폰에 저장된 국힘당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이다리 의원, 박상웅 의원 등과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내용도 나오고 그 외 다른 국힘당 의원들과도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내용이 나와 본인도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힘당 정치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는데요. 아울러 카카오톡 관련 검찰 수사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남 변호사는 이른바 명태균 사단 감별법도 알려줬는데요. 기자들이 국힘당 의원실을 찾아가 해당 의원이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찾아가 물어보면 되며 만약 반대하거나 대답을 회피할 경우 그들이 바로 명태균 사단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의 명단을 알려주면 명태균이 그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알려주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국힘당 명태균 리스트가 드러난 순간이었는데요. 이 순간 국힘당 전현직 140명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궁금합니다. 또 남 변호사는 국힘당은 명태균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국힘당은 명태균을 사기꾼, 여론조사 조작범, 그 다음에는 63빌딩 지을 때 벽돌 공일 뿐이라고 하지 않았나. 사회정화 차원에서 이런 명태균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람에 대해 특검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남 변호사는 명태균이 권선동 국힘당 원내대표가 명태균 특검이 집권당을 파괴하는 특검이다라고 주장한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가 권 원내대표와 관련된 일화도 들려줬다고 말했습니다. 명태균이 들려준 권선동 원내대표와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는 일명 김건희 개사과 사건과 관련되어 있었는데요. 명태균의 말에 따르면 김건희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의 개사관답시고 자신의 애완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속칭 개사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권 원내대표는 김건희에게 좀 자제해달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김건희가 노발대발했고 이 때문에 권 원내대표 부인에게 아크로비스타 출입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행자가 이다리, 박상웅 두 의원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그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선별 과정에서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내용이 나왔다고 답했습니다. 이같이 전현직 국힘당 의원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보니 국힘당 거의 전부가 개거품을 물고 명태균 특검에 대해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명태균이 이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인데요. 현재 명태균 게이트가 12.3 내란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국힘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고 최권한대행 역시 거부권을 쓸 경우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윤석열의 파면과 함께 시작될 명태균 특검, 이 특검이 국힘당 정당 해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계엄 전날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하고 전화통화하신 거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럼 12월 2일인가요? 2일이죠. 2일 저녁에. 송일정 의원은 친분이 제가 있으니까 전화를 가끔은 합니다. 네. 글쎄요, 당장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국정원의 정무직 고위공무원이 국방위원회하고 정부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위원들하고 통화하는 게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그때 누구 한 사람을 찍어서 네. 박선원 간사가 물어본다면 기조실장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성일종 의원하고는 계엄 당일에도 정인이 통화하신 걸로 나오네요. 그거는 기억나세요? 사실은 잘 안 납니다. 안 나시죠. 뭐 그렇게 연락 주고받은 문자하고 이런 게 수상하다면 정인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정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내용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정인은 남아 있는 것도 없는데 의심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까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야당 의원하고 1차장하고 이 무렵에 연락 주고받은 게 이상하다고 의심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 밤 12시가 넘어서 계엄과 관련해서 네. 야당 정보위 간사가 연락을 한다면 제가 아니면 기조실장에도 자연스러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접근을 하자면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